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선정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들입니다. 먼저 9월 18일에 LG화학 포착하셨습니다. 4분기에도 기록적인 실적이 전망되는데요. 최근 내시 치료 신약의 임상 일상 계획을 제출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 7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25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하셨습니다. 미국향 트룩시마 판매가 증가하면서 3분기 후실적이 예상되는데요.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서 항암제 수주에 성공하면서 관심 모았습니다. 목표가로는 9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6일에 BH 포착하셨습니다. 고객사의 OLED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26,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박병주 전문가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LG화학 현재가 알아보면 0.63% 상승한 64만 3천 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8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0.59%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BH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0.9% 하락한 2만 2천 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대현 매니저의 포착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에 한컴 MDS 선정하셨습니다. 디스페이스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자율주행차 부분이 부각됐는데요. 하반기에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로는 13,500원 제시하셨습니다. 10월 14일에는 휴캠스를 포착하셨습니다. 정밀화학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사업에 수익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27,500원 선정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에 DB하이텍 매수하셨습니다. 국내 파운드리 전문 업체인데요. 파운드리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39,500원 제시하셨습니다. 황대현 매니저의 포착주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컴 MDS 현재 주가 알아보면 1.61% 오른 1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캠스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2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17% 상승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DB하이텍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3.13% 하락한 3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오늘장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그리고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지난주부터 그랬고 이번 주도 역시나 약세장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참 힘든 한 주를 보내고 계신데요. 종목에 그만큼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계신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 인터플렉스 선택하셨고요. 황대현 매니저는 한솔케미칼을 추천해 주시네요.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터플렉스, 우리가 아이폰 관련주로도 많이 또 거론이 되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모멘텀을 좀 전해주시죠. 네, 인터플렉스 이 종목을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2017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얘기하면 2016년에 주가가 그 87,000원을 해서 그리고 2017년에 11월 27일 날 71,700원까지 어마어마하게 가죠. 그 기간도 한 2년도 안 돼가지고 많이 가는데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애플 아이폰의 공급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공급사에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돼가지고 71,700원부터 6,950원까지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지죠. 자, 그런데 말이죠. 다시 또 이 그래프를 보니까 뭔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적을 해보니 이 회사하고 관계회사에 있는 영풍전자하고 인터플렉스가 아이폰 공급사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지금 최근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접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2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단종이 되고 대신에 갤럭시 S21이 이제 원래는 내년 2월달에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보다 한 달 먼저 나올 거란 얘기가 있고. 거기 S펜이 등장한다 그죠? 갤럭시 노트에 등장한 S펜이 갤럭시 노트는 단정이 되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여기하고 인터플렉스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신문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 회사에 대한 리포트가 애플의 공급사로 이제 떨어지면서 2년 정도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삼성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애플도 지금 공급사로 지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된다면 뭐 주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가 위치도 지금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위치도 지금 낮은 가격에 있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월봉에서 지금 한 26개월 정도, 26개월이면은 2년 가량에서 횡보를 했던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 발생한다면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터플렉스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이전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지금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가격을 좀 잡아볼게요. 네, 지금 가격은 일단은 오늘 이제 다른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또 오르고 있는데 매수가는 14,550원 정도 그리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7,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4,550원입니다. 목표가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황대원 매니저입니다. 한솔케미칼, 화학 업종에서 어떤 제품들을 주요하게 또 생산하는지 궁금하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밀 그 화학 분야 제품 업종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제지, 섬유, 반도체 등에 사용하는 가산화수소를 시작으로 해서 라텍스라든가 제지용, 케미칼, 뭐 고분자 음식재 이런 부분의 정밀 화학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퀀텀 닷과 전자재료, 방막재료 등 해가지고요. IT 2차 전지 소재까지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확장이 나타나면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증가된 이러한 모습을 좀 기록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증설했다는 웨이퍼 세정 부분이 상당히 수요가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의 장점으로서는 일본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이 상당히 고공 행진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전방 산업 분야에서 랜드라든가 디램 또는 프레시 메모리 이 부분의 증설에 따른 웨이퍼 세정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인더 생산 부분에 이런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제 바인더하고 특수가스 부분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로부터 이제 인수한 사업부인데 여기서 실적의 업사이드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이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겠나 보는데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바인더라든가 응급제 등 이런 신규 진출 사업과 더불어 특수가스 부분은 미래 성장 동력에 상당히 성장 동력이 좀 뛰어난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동기업은 배터리 시장의 부품, 이런 소재 부분에 업황 호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더의 출하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사적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물론 올해 4분기로 매출액 부분이 약간은 좀 예상보다 못할 이러한 전망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가산화 부분에서 아마 경쟁이 조금 심화가 될 것으로 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기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부분인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이런 제품의 포트폴리오 확대 부분하고요. 바로 QD, OLED 이런 부분의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메모리 업황에 대한 회복에 따라서 가산화수소나 프리코서 이런 부분의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용의 바인더를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내년도에도 이러한 현재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부분이라면은
사상 어떤 뭐 상당히 그 최대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 아닌가 이런 그 관점에서 종목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IT와 2차 전지, 소재 등 포트폴리오 분야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는 한솔케미칼입니다. 전사적으로 지금 매출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네요. 한솔케미칼 가격을 좀 세워볼게요, 전략을. 예, 지금 그 차트 흐름은 그 상당히 그 옆으로 좀 행보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그 고점 부분에서 그 현재 약간의 호흡 조절 국면의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 차트 흐름 보면은 굉장히 그 이평들이 모아지고 있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힘을 좀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그 여기서 그 반등을 할 땐 직전 고점 전후까지 어떤 그 반등 모색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7만 5천 원대로 적용을 좀 하고요. 그래서 장이 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4만 4천 원대를 두고 접근을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솔케미칼 목표가 17만 5천 원, 손절가는 14만 4천 원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를 좀 준비하면서 두 분은 어떻게 시장을 전략을 세워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병주 매니저부터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그 시장이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굉장히 그 변동이 심한데 그 이유는 제가 보면 결국은 이격도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반면에 주가가 지금 낮은 가격에 있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 그리고 은행주. 이쪽이 계속 강한 이유나 얘들이 또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서로 간의 이격을 맞추는 과정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흐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11월 달까지도 계속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들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증권주 쪽에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금전은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부분이 스트레스 부분이 국내 증시를 많이 흔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다음 주는 이런 그 어떤 추가 그 스트레스 부분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의 쪽으로 좀 가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금주보다는 다음 주는 좀 안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또한 이제 오늘 그 대선 토론 이후에 대선 윤곽이 좀 드러난다면 불확실성 부분이 금주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3차 대선에서 어떤 바이든이 우세시는 환경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테슬라가 그 완전 자율 주행차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장중에 그 자율자동차 종목군들의 어떤 그 변동성 이게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금주보다는 좀 안정이 될 수 있겠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 어떤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대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그 자율주행차 부분, 또 전반적인 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매기가 쏠리면서 금주보다 좀 안전된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